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지루하시죠? 지겹죠? 지금을 즐기기는 힘드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 움직임을 보세요. 급변하고 있어요. 급변. 카오스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혼돈, 갈팡질팡.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국가의 의사결정은 정책 입안자들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카오스, 혼돈의 시대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의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을 풀어야 되나, 돈을 움츠려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술 먹으러 가야 되나. 이거는 뭐 평생 하는 고민이죠.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트코인을 던지고 XRP를 사야 되나, 이더리움을 던지고 XRP를 사야 되나, 똥코인들 언제 정리할까,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아직도 내 친구는 나에게 미쳤다고 한다. 미쳤다는 소리를 1000번, 10,000번 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되겠어, 이런 소리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그리고 비트TV가 원하는 것들이 옵니다. 대기하세요. 또 한 번 코인이 대신 이배수 선생님의 존재하면서 버텨라. 제가 할 말은 아니니까 좀 돌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록의 시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충분히 그 호재 하나로 갈 수 있는 곳까지는 가지 못하고, 또다시 전세계적 경제 상황이 그지 같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횡보를 하다가 흘러버렸죠.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에 이야기했던 두 번째 구제금융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여파로 어쨌든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죠. 항상 제가 주식과 비트코인 차트는 디커플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했었죠. 어쨌든 현대 금융 시스템의 반기를 든, 현대 금융 시스템의 몰락을 이야기했던 사토시 나카모토, 반대로 가야 정상이겠죠.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블랙록이 그렇게 참여를 했지만, XRP가 SEC에게 승소를 했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주위에서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롱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되겠냐 이놈아, 정신 차려, 돈은 땀 흘려 버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 부모님, 배우자, 심지어 요새는 아이들도 여러분들에게 약간 바보 쳐다보듯 쳐다보죠. 이래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대중의 생각과 숫자는 반대로 간다. 지금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비트코인이 뭔지 알려고 하지 않는 대중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제 곧 반대로 가겠죠. 3년 전에도 그랬고 4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모두 다 그냥 사라진다고 할 때, 모두 다 폴리시 바보라고 할 때, 멍청한 짓이라고 할 때, 그때 항상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멍충아, 이 바보야,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건 할 수 없어, 그런 일은 없어 라는 소리를 자꾸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에 댓글들이 그지 같은 게 많이 쓰여지고 있죠. 욕도 많이 쓰시죠. 자, 이제 슬슬 어떤 시장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직감하시죠. 이런 분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더 써주세요. 더 욕을 아주 그냥 신랄하게 써주세요. 그런데 본인이 썼던 욕들이 댓글을 보니까 삭제가 돼 있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삭제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영상의 댓글을 함부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마 댓글을 썼던 그분들이 직접 삭제를 하지 않을까요? 뻘쭘하니까, 속 없어 보이니까, 아주 단순해 보이니까, 즉흥적이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겠죠. 화나죠. 신경질 나고. 그렇게 제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사셨나봐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세요. 대충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어제 제가 썸네일에 썼었죠. 시장을 떠나야 시장이 상승을 한다. 어떻게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성공이란 걸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요걸 바라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는 거, 요거를 그 누군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본주의죠. 캐피탈리즘. 이 캐피탈리즘을 제대로 설명하는 경제학자가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학문, 가장 어려운 명제, 가장 어려운 질문이 이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거죠. 자본주의가 뭘까요? 아주 극소수의 금융 세력들, 인양반들이 만들었겠죠.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가장 큰 이념은 어쨌든 사유재산 인정이죠. 요거를 잘 봐보세요. 결국 가난한 자와 부자, 가장 큰 사회적 갈등입니다. 어쨌든 전세계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빈부의 격차를 없애고자 노력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뭡니까?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죠. 시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 그리고 공중파 뉴스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항상 모든 뉴스, 모든 데이터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제 돈을 뺏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는 지식을 뱉어버릴 뿐이죠. 그래서 공중파 뉴스의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대신 탈중앙화된 유튜브 채널을 오히려 선호하죠. 탈중앙화 비트코인의 개념이지만 그렇게 뭐 어렵거나 전혀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은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탈중앙화를 경험하고 지금 또 탈중앙화를 통해서 엄청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채널만 본다. 그리고 굳이 광고를 보기 싫으면 보지 않아도 된다. 이게 지금 시대의 미디어 트렌드죠. 이런 트렌드들은 점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상화, 생활화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접목이 돼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죠. 그게 블록체인 레볼루션, 제2의 인터넷 혁명입니다. 어쨌든 아주 작은 기회로 종종 위대한 업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 영상을 지금 듣고 계시는지는 뭐 제가 알 수 없지만 이왕 구독을 누르고 시청을 계속 하신다면 지금 정도에서 아주 신중하게 심각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요새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죠. 암호화폐를 두려워하세요. 그래야 그 안에 숨어있는 이 기회가 스멀스멀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자동차, 집, 배우자, 이건 아니겠죠. 이러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꾸고 싶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워런 버핏이 사는 집을 부러워하지 말고 워런 버핏의 생각을 부러워하라.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워런 버핏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워런 버핏의 생각을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제가 차트 한 장 꺼내놓고 또 잔소리를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PTC는 3,500이 깨졌어요. 한화 기준. 그리고 지금 업비트 차트에서 보더라도 상승 추세선이 깨졌어요. 바이낸스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 좀 눈여겨보실 게 XRP 이외의 모든 메이저 알트코인들 그리고 BTC까지도 2023년 1월 1일부터 끌어왔던 상승 추세선이 다 깨졌어요. 유일하게 업비트 기준 XRP 차트만 상승 추세선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점점 XRP의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뭐 항상 5자, 6자 땡큐다, 7자는 들어오지 마라, 제 말이 맞죠. 처음 100원 때 갔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5자, 6자 때만 진입해라, 그냥 구경하시어라. 그런데 뭐 아마 이때 들어가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의 뇌는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구 매달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1선에 껌같이 붙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호재가 필요하겠죠. 호재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지, 비트코인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호재를 뿌리는 건지 좀 헷갈리시죠. 근데 저는 항상 후자가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떨치기 위해서 생성이 되는 악재, 그리고 비트코인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뿌려지는 그들이 이미 정해놓은 호재,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들은 호재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걸로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서 꽤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호재를 띄우고 비트코인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악재를 띄우죠. 악재에 의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다, 호재에 의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다. 이 말 즉슨 조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겠죠.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시키냐, 그렇지 않냐, 이게 가장 중요한 틀이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왼쪽 분위기죠. 쓰겠다,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미 답은 정해졌죠. 그렇죠. XRP도 그렇듯 비트코인도 그렇듯 이미 명제는 정해졌다. 5년 뒤에, 4년 뒤에, 3년 뒤에 백과사전에 쓰일 수 있다. 법전에 들어갈 수 있다. 요거는 미래에 이미 정해놓은 명제이다. 자, 그렇다면 그냥 지금은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99%의 잉여인간이 되기 싫으시면 0.9%의 확신에 찬, 뚜렷한, 또렷한,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스티브 잡스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개발하지 못하고 로켓을 우주에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자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게 맞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TV와 함께 0.9%의 삶을 살려고 이 아침부터 제 영상을 듣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되게 또라이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바꾼 대부분의 또라이들이 다들 들었던 소리가 뭡니까? 미쳤네, 또라이네, 정신병자네, 이런 소리 들었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 했죠. 세상이 지금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전혀 사람들이 놀래하지 않다. 이게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전혀 놀래지 않아요. 무섭죠. 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찌르고 다니는 시대에 그 옆에서 바로 그냥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마트폰만 보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슬프죠. 어렵죠. 그게 되게 타인의 이야기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지금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살고 계신 겁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유로화에 대한 XRP 거래를 시작했다. 애널리스트는 6년간의 대칭 삼각형에서 XRP가 2571% 상승, 130달러로 급등할 걸로 예측을 한다. 요 데이터는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된다. 그 주기에 다다랐다. 그 사이클에 도달한 것 같다. 저도 살짝 전체적인 역사적 차트는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어찌나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든지 어쩔 때는 깜찍 놀래기도 합니다. 리플은 수년 동안 XRP를 세계 준비 통화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스멀스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는 뭐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구장창 또라이 소리 듣고 미친놈 소리 듣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라는 소리 듣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죠. XRP는 세계 준비 통화, 세계 기축 통화로 쓰이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아는 명제는 그거죠. 어쨌든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가 될 걸로 믿고 있죠.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명제죠. 현실이죠. 팩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뭘까요? 그놈이 과연 어떤 놈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주구장창 이야기했죠. 그놈은 어쨌든 암호화폐에서 출연하게 될 것이다. 그 상태로 봤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놈이 공적으로 보나 사적으로 보나 육적으로 보나 팔적으로 보나 십적으로 보나 누굽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시는 그놈 밖에 없겠죠. 자, 존 지튼 변호사는 다가오는 9월 29일 축하 파티에서 IPO 내지는 기업 공개, 나스닥 상장, 그리고 SEC와 합의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할 걸로 예측을 하지만 SEC와 합의를 해서 손을 잡고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SEC를 하면서 성장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 뿌려지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SEC를 거부하고 욕하고 게리 겐슬러를 비난하지만 결국 XRP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SEC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하겠죠. 자, 제가 서두에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XRP 데이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인류를 계속해서 진화시키는 0.1%의 두뇌가 없기 때문에 배운 대로 그대로 즉석 학습을 하게 하는 그런 창의성이 없고 기후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음식을 데이터화해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쨌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제가 생각하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0.1%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은 0.9%의 삶을 살려고 하는 똑똑한 소비자. 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물론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삶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자,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100만 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지루하시죠? 지겹죠? 지금을 즐기기는 힘드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 움직임을 보세요. 급변하고 있어요. 급변. 카오스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혼돈, 갈팡질팡.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국가의 의사결정은 정책 입안자들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카오스, 혼돈의 시대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의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을 풀어야 되나, 돈을 움츠려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술 먹으러 가야 되나. 이거는 평생 하는 고민이죠.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트코인을 던지고 XRP를 사야 되나, 이더리움을 던지고 XRP를 사야 되나, 똥코인들 언제 정리할까, 미치고 발작 뛰겠네. 아직도 내 친구는 나에게 미쳤다고 한다. 미쳤다는 소리를 1000번, 10,000번 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되겠어, 이런 소리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그리고 비트TV가 원하는 것들이 옵니다. 대기하세요. 또 한 번 코인이 대신 이배수 선생님의 존버, 존재하면서 버텨라. 제가 할 말은 아니니까 좀 돌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록의 시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충분히 그 호재 하나로 갈 수 있는 곳까지는 가지 못하고 또다시 전세계적 경제 상황이 그지 같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횡보를 하다가 흘러버렸죠.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에 이야기했던 두 번째 구제금융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여파로 어쨌든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죠. 항상 제가 주식과 비트코인 차트는 디커플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했었죠.
어쨌든 현대 금융 시스템의 반기를 든 현대 금융 시스템의 몰락을 이야기했던 사토시 나카모토, 반대로 가야 정상이겠죠. 뭐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블랙록이 그렇게 참여를 했지만 XRP가 SEC에게 승소를 했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주위에서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롱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되겠냐 이놈아, 정신 차려, 돈은 땀 흘려 버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 부모님, 배우자, 심지어 요새는 아이들도 여러분들에게 약간 바보 쳐다보듯 쳐다보죠. 이래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대중의 생각과 숫자는 반대로 간다. 지금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비트코인이 뭔지 알려고 하지 않는 대중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제 곧 반대로 가겠죠. 3년 전에도 그랬고 4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모두 다 그냥 사라진다고 할 때, 모두 다 폴리시 바보라고 할 때, 멍청한 짓이라고 할 때, 그때 항상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멍충아, 이 바보야,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건 할 수 없어, 그런 일은 없어 라는 소리를 자꾸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에 댓글들이 그지 같은 게 많이 쓰여지고 있죠. 욕도 많이 쓰시죠. 자, 이제 슬슬 어떤 시장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직감하시죠. 이런 분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더 써주세요. 더 욕을 아주 그냥 신랄하게 써주세요. 그런데 본인이 썼던 욕들이 댓글을 보니까 삭제가 돼 있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삭제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영상의 댓글을 함부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마 댓글을 썼던 그분들이 직접 삭제를 하지 않을까요? 뻘쭘하니까, 속 없어 보이니까, 아주 단순해 보이니까, 즉흥적이니까. 그런데 뭐 어쩔 수 없겠죠. 화나죠. 신경질 나고. 그렇게 제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사셨나봐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세요. 대충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어제 제가 썸네일에 썼었죠. 시장을 떠나야 시장이 상승을 한다. 어떻게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성공이란 걸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요걸 바라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는 거, 요거를 그 누군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본주의죠. 캐피탈리즘. 이 캐피탈리즘을 제대로 설명하는 경제학자가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학문, 가장 어려운 명제, 가장 어려운 질문이 이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거죠. 자본주의가 뭘까요? 아주 극소수의 금융 세력들, 인양반들이 만들었겠죠.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가장 큰 이념은 어쨌든 사유재산 인정이죠. 요거를 잘 봐보세요. 결국 가난한 자와 부자, 가장 큰 사회적 갈등입니다. 어쨌든 전세계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빈부의 격차를 없애고자 노력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뭡니까?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죠. 시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 그리고 공중파 뉴스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항상 모든 뉴스, 모든 데이터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제 돈을 뺏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는 지식을 뱉어버릴 뿐이죠. 그래서 공중파 뉴스의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대신 탈중앙화된 유튜브 채널을 오히려 선호하죠. 탈중앙화, 비트코인의 개념이지만 그렇게 뭐 어렵거나 전혀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은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탈중앙화를 경험하고 지금 또 탈중앙화를 통해서 엄청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채널만 본다.
그리고 굳이 광고를 보기 싫으면 보지 않아도 된다. 이게 지금 시대의 미디어 트렌드죠. 이런 트렌드들은 점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상화, 생활화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접목이 돼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죠. 그게 블록체인 레볼루션, 제2의 인터넷 혁명입니다. 어쨌든 아주 작은 기회로 종종 위대한 업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 영상을 지금 듣고 계시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왕 구독을 누르고 시청을 계속 하신다면 지금 정도에서 아주 신중하게 심각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요새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죠. 암호화폐를 두려워하세요. 그래야 그 안에 숨어있는 이 기회가 스멀스멀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자동차, 집, 배우자, 이건 아니겠죠. 이러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꾸고 싶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워런 버핏이 사는 집을 부러워하지 말고 워런 버핏의 생각을 부러워하라. 그런데 개인적으로 워런 버핏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워런 버핏의 생각을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제가 차트 한 장 꺼내놓고 또 잔소리를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PTC는 3,500이 깨졌어요. 한화 기준. 그리고 지금 업비트 차트에서 보더라도 상승 추세선이 깨졌어요. 바이낸스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 좀 눈여겨보실 게 XRP 이외의 모든 메이저 알트코인들 그리고 BTC까지도 2023년 1월 1일부터 끌어왔던 상승 추세선이 다 깨졌어요. 유일하게 업비트 기준 XRP 차트만 상승 추세선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점점 XRP의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항상 5자, 6자 땡큐다, 7자는 들어오지 마라. 제 말이 맞죠? 1100원대 갔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5자, 6자 때만 진입해라. 그냥 구경하시어라. 그런데 아마 이때 들어가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의 뇌는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구 매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241선에 껌같이 붙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호재가 필요하겠죠. 호재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지 비트코인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호재를 뿌리는 건지 좀 헷갈리시죠. 근데 저는 항상 후자가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떨치기 위해서 생성이 되는 악재, 그리고 비트코인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뿌려지는 그들이 이미 정해놓은 호재,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들은 호재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걸로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서 꽤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호재를 띄우고 비트코인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악재를 띄우죠. 악재에 의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다. 호재에 의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다. 이 말 즉슨 조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겠죠.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시키냐, 그렇지 않냐. 이게 가장 중요한 틀이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왼쪽 분위기죠. 쓰겠다,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미 답은 정해졌죠. 그렇죠. XRP도 그렇듯 비트코인도 그렇듯 이미 명제는 정해졌다. 5년 뒤에, 4년 뒤에, 3년 뒤에 백과사전에 쓰일 수 있다. 법전에 들어갈 수 있다. 요거는 미래에 이미 정해놓은 명제이다. 자, 그렇다면 그냥 지금은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99%의 잉여인간이 되기 싫으시면 0.9%의 확신에 찬 뚜렷한 또렷한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스티브 잡스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개발하지 못하고 로켓을 우주에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자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게 맞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TV와 함께 0.9%의 삶을 살려고 이 아침부터 제 영상을 듣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게 또라이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바꾼 대부분의 또라이들이 다들 들었던 소리가 뭡니까? 미쳤네, 또라이네, 정신병자네, 이런 소리 들었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 했죠. 세상이 지금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전혀 사람들이 놀래하지 않다. 이게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전혀 놀래지 않아요. 무섭죠. 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찌르고 다니는 시대에 그 옆에서 바로 그냥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마트폰만 보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슬프죠. 어렵죠. 그게 되게 타인의 이야기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지금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살고 계신 겁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유로화에 대한 XRP 거래를 시작했다. 애널리스트는 6년간의 대칭 삼각형에서 XRP가 2571% 상승, 130달러로 급등할 걸로 예측을 한다. 요 데이터는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된다. 그 주기에 다다랐다. 그 사이클에 도달한 것 같다. 저도 살짝 전체적인 역사적 차트는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어찌나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든지 어쩔 때는 깜찍 놀래기도 합니다. 리플은 수년 동안 XRP를 세계 준비 통화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스멀스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는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구장창 또라이 소리 듣고 미친놈 소리 듣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라는 소리 듣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죠. XRP는 세계 준비 통화, 세계 기축 통화로 쓰이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아는 명제는 그거죠. 어쨌든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가 될 걸로 믿고 있죠.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명제죠. 현실이죠. 팩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뭘까요? 코놈이 과연 어떤 놈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주구장창 이야기했죠. 코놈은 어쨌든 암호화폐에서 출연하게 될 것이다. 그 상태로 봤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놈이 공적으로 보나 사적으로 보나 육적으로 보나 팔적으로 보나 십적으로 보나 누굽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시는 그놈밖에 없겠죠. 자, 존 지튼 변호사는 다가오는 9월 29일 축하 파티에서 IPO 내지는 기업 공개, 나스닥 상장, 그리고 SEC와 합의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할 걸로 예측을 하지만 SEC와 합의를 해서 손을 잡고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SEC를 하면서 성장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 뿌려지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SEC를 거부하고 욕하고 게리 겐슬러를 비난하지만 결국 XRP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SEC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하겠죠. 자, 제가 서두에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XRP 데이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인류를 계속해서 진화시키는 0.1%의 두뇌가 없기 때문에 배운 대로 그대로 즉석 학습을 하게 하는 그런 창의성이 없고 기후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음식을 데이터화해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쨌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제가 생각하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0.1%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은 0.9%의 삶을 살려고 하는 똑똑한 소비자,
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물론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삶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자,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엑셀벨 통해서 100만 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